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관위원 누구 하나 사심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엄격한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 기득권 현역 의원이 공정한 청년 신인의 도전을 이렇게 비겁하게 회피하는지 그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일반 경선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B급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저질 B급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민현주 전 의원,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이제 속보 자막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법원에서 있었던 고유정 그 전 남편 살해 혐의에 그 관련된 재판 내용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남편은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살인에 의해 또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또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 추가로 더 나온 소식 있으면요 중간중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의 부산 전략 공천설로 불거진 공천 갈등이죠. 상당히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갈수록 이상해진다라는 문자. 이건 뭐 이해운 의원과 유승민 의원 간에 주고받은 문자였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네. 원희룡 뭐 최고위원이 공개했습니다만은 뭐 유승민, 김용호 두 인물이 전화 통화했다네요. 네. 봉합된 것 같아요. 당연히 봉합해야죠.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키는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쥐고 있는데 지금 이 이해운 의원하고 유승민 전 대표의 사이에 문자가 공개된 거는 사실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아무리 우리가 뒤에서 그 기자들이 카메라로 이거 당기려고 해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안 당겨지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걸 통해서 사실 공관위를 좀 압박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김용호 위원장이.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성명도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다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건 지극히 사적인 문자고요. 워낙 가까운 두 분이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문자이기 때문에 사실 존칭도 빼고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무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저도 문자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가지 유승민 의원 측에서 의원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공천을 공정하게 하자. 룰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원칙 하에서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컷오프, 어쩌면 뭐 험지 출마, 아니면 뭐 경선, 아니면 단수 공천 이런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을 좀 강조한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개됐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그 유승민 의원은 바른미래 아니죠, 미래통합당 출범식에도 불참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공천 심사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 뭔가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도 이해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체근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 안 나오고 본인 입장에서는 다 던져놨으니까 이제 공천을 지켜보겠다. 그게 혁신의 마무리 아니냐라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바심이 난 이제 이해운 의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서초 갑이
미래통합당에게는 굉장히 좋은 밭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혜훈 의원이 지금 3선이고 4선을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관위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유승민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 같고요. 일초가 급하다면서.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평소에 그 친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관위에 그런 문자가 갔을까 그것도 아직은 사실 드러나지는 않은 네. 거죠.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유승민 개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다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 드러난 것 같아요.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안에 경선을 하는 걸로 드러나 있지만 네. 오히려 공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나 빨리 경선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결들은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전날 장제원 의원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원주 의원에게 좀 쓴소리를 남겼는데 이후에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그 미래통합당 합류 의원들은 좀 불편한 기운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른바 미래통합당의 이제 거물들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공천 면접 심사를 좀 보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황교안 대표는 다른 뭐 경쟁자 뭐 7명이랑 같이 면접을 보러 들어갔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로의 공천이 거의 확정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것도 좀 황교안 대표의 공천 과정을 공개한 이유는 새보수당 출신인 정문원 의원이 있어요. 정문원 전 의원이죠. 예, 정문원 전 의원이 종로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재선 출신이긴 하지만 종로에 굉장히 오랫동안 바른정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에 거치면서 굉장히 종로에서 오랜 활동을 했고 소위 말하는 밭을 갖고 온 분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당대표라고 해서 종로 공천을 준다라고 하면 정문원 전 의원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공관위가 공개해서 우리 한번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정문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황교안 대표는 전국구로서 좀 넓게 다니시고 이렇게 지역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리는데 공천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들러리 아닌가요? 네. 누가 봐도 국민이 봤을 때 이거는 황교안 대표한테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을 다 이렇게 일종의 들러리 삼아 같이 모신 거 아닌가 싶고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네. 이 상태 자체를 그런데 오히려 홍준표, 김태호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했을 때는 아마 뭔가 내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에서는 왜 이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지 말고 다른 데를 좀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려고 오히려 단독으로 이 면담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그래요. 밝혀진 바 없습니다. 30여 분 전에 그 홍준표 전 대표의 공천 면접 심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호 지사가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공관위에서 다시 네. 험지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무소속 뭐 출마 배수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결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다시 수도권 험지였다가 경남으로 다시 유턴했냐 이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나 만일에 컷오프하면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면 나 고향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측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을 경우에 사실은 이 보수 통합이라는 정신에도 훼손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판도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어떤 걱정들이 있냐면요.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의원이 수도권으로 온다고 해서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될까라는 솔직히 굉장히 신랄하고 아주 객관적인 그런 판단들도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했던 정치,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에서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막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을 잡을 수 있을까? 오히려 수도권 선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다는 점에서 공관위원들이 더 걱정이 많은 거죠. 홍준표 전 대표 막말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죠. 페이스북에 통해서 그동안에 뭐 워낙 본인은 촌철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당에서 볼 때는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똑같이 그런 거를 당을 향해서 쐈을 때 이제 그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공관위에서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다가 지금 TK도 계속해서 면접을 이제 아직은 면접이 오늘도 미뤄졌는데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권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 이 공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 그동안 지난번에 그 총선 때 많이 잃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선을 확대하고 화력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제 수도권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홍준표 전 대표한테도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구 경북은 코로나19의 어떤 지역 감염 확산 때문에 공천 심사가 연기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그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하고요. 그 경북 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니까 대구 경북 쪽의 의원들은요.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전화가 오면 뭐 직접 불출마 권유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전화 받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맞습니까? 아니면 직접 들은 사례입니까?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뭐 대구 의원들께서는 대구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이 시기가 워낙 지금 현역 의원들 또는 정치를 지망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예민한 시기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김용호 공관위원장께 전화하면 겁나긴 하겠죠. 좋은 네. 소식이라면 면접 이후에 나올 텐데 미리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할 텐데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래통합당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공관위원들하고도 공유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과 여론조사 담당자만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의원들에 대한 또는 후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다, 인격적 배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만일에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경선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특히 TK 의원들이 지금 이런 보수 정당이 지금 이렇게 몰락했던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는 TK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전 더 늦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난 이틀 동안 많이 불출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아직 이걸로 쇄신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TK 생각합니다. 현역 20명 중에서 5명이 불출마 선언한 거거든요. 네.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면접이 미뤄졌지만 공관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작년 8월에 이대로 가다가는 딱 죽기 좋은 시절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딱 표현이 이대로 가다가는 참 죽기 쉬운 시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변화를 못하고 있고 너무나 이제 헛발질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런 분노를 담아서 이제 공천을 하라고 지금 공관위원장을 보내놨잖아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TK 쪽에 만약에 억울하게 내가 잘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기면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또 다른 친박 그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지는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쪽과 연대할 수 있고 그래서 TK 지역에서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또 이 공관위의 지금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요. 조금 전 2시부터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해찬, 이낙연 투톱 체제라고 그래요. 각각의 어떤 역할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나요? 여기 나온 걸 보니까요. 이해찬 대표는 조직, 선거 전략, 당무, 행정, 이게 선거의 외피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의 공약, 미래 비전, 뭐 가치를 담은 이런 분과들을
이제 운용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현 대표니까 조직 쪽을 담당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미래비전 쪽을 담당하는 거죠. 이낙연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유세 쪽을 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유세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금 종로가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뭐 황교안 대표하고 1대1 구도 선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붙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을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유세를 본업에 지금 넣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대권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자기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유세 가고 이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키워드 핵심어를 미래하고 겸손을 꼽았다고 합니다. 미래는 뭐 청년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겸손은 최근에 1년에 그 몇 가지 일 중에서 그 뭐 연관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뭐 김남국 변호사 그 서울 강서 갑 관련해서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좀 뜨거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김남국 변호사 강서갑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뭐 지도부라든지 이런 데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험지에서 싸우는 분들 또는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김남국 변호사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나한테 억울한 프레임을 씌웠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조국 전 장관과 김남국 변호사를 분리해서 지금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시기가 짧아요.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적극 옹호했던 시기와 총선 출마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의도가 하지 않았더라도 뭐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언론에서 이미 국민들께서 이미 상상하실 수밖에 없는 이 틀이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와서 청년이고 나는 신인 정치인으로서 싸워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김남국 변호사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뭐 중대 결단 이런 멘트를 하는데 이것이 글쎄 모르겠어요.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김남국 변호사가 본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선에서 김남국 변호사가 중도층을 이끄는 그런 경쟁력에서 상대 후보를 앞설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좀 회의적인 기대가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금태섭 의원이나 김남국 변호사 둘 다 그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서 둘 다 그 쓰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고민이 좀 미리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금태섭 의원의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이제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공천을 받으려면 가장 유리한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 프레임을 짜는가 이걸 고민했겠죠. 그리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일단은 그 전략을 짰는데 조국 수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그 후보가 선당 후사 정신을 좀 버렸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안 되도록 김남국 변호사의 쓰임새를 미리 좀 생각을 했어야 됐을 텐데 당에서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본인이 박주민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결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마 기자회견 하려다가 당 지도부가 말해서 잠시 멈췄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만두면 김남국 변호사는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36살 정치인이 뭘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일단은 경선 출마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 딱 여러모로 다 딱하게 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가 공관위가 좀 처음에 판단을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이광재 강원 권역 선대위원장은 김남국 금태섭 논란 오래 끌어서는 안 될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를 좀 우려를 드러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가 하면은요 서울 영등포홀에서는요 김민석 전 의원하고요 대결하게 된 신경민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내려가서 이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뭐, 권영숙 네. 여사를 만날 수는 있어요. 네. 신경민 의원이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나시면 다 자유죠. 그런데 이걸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권양숙 의원이 영등포 선거는 왜 그렇게 됐나요라는 그 멘트까지 권양숙 의원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죠. 여사가. 예. 죄송합니다. 권양숙 여사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내가 친노의 적통이고 내가 그래서 이런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계속 언론에 알리는 건데 저는 신경민 의원이 그 여당에서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선수에 비해서는 중진에 속하는 분인데 이런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경선을 앞두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그 두 인물이 주고받았던 설전도 대단했잖아요. 좀 강했죠. 김민석 김민석, 신경민. 좀비가 살아났다. 예. 그랬죠. 김민석 전 의원은 이제 끝장 토론하자. 빨리 나는 이제 토론에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신경민 의원은 철새가 좀비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 번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이 당을 옮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전에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가서 이제 일을 했던 부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프게 건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추미애 대표 시절에 중용을 했고 민주연구원장을 시키면서 일종의 요즘은 추미애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경민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면서 경선에 있어서의 흠집 내기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경선이 만들어졌으면 경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무리수로 좀 이해하면 그럼요. 됩니까? 무리수죠. 좀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 추미애 그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미애 의원하면 이제 광진을이잖아요. 네. 광진을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하고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둘이 맞붙게 됐어요. 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각각 누구한테도 유리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수기 선임 기자는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5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밭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민정 전 대변인한테 유리하죠. 워낙 거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5선을 했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그 후보가 안 됐을 때도 민주당 열린우리당 후보가 됐었고요. 김영주 전 의원이. 그런 걸로 보면 그리고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구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인지도는 뭐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1년 전부터 가서 있었고요. 일찌감치 바깥일을 했고 일단 무게감이 더 있고 다음번에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죠. 정말 종로만큼이나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고민정 전 대변인은 만약에 패한다 해도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오세훈 전 시장보다는 적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일단은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유를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은 만약에 이기면 얻는 거와 지면 잃는 거 어느 쪽이 무게추가 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작동하나요? 시장 같은 경우는 이기면 본전인 거고요. 지면은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약화되고 앞으로의 그 대선 가도에는 글쎄요, 그 굉장히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종로에 의해서 만약 지금 2연패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 연속패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종로는 오세훈 전 시장이 굉장히 자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의 지원 유세를 다녔다고요. 지역으로. 너무나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막판 결과가 정세균 지금 이제 전 국회의장 지금 국무총리시죠. 총재 이기는 걸로 갔기 때문에 그때 한번 타격을 받았고요. 이번엔 그래서 내가 험징 광진 가겠다라고 해서 1년 전에 갔는데 지금 고민정이라는 정치 신인이에요. 물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 인지도는 높지만 정치 신인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은 장단점, 그다음 정치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다 알지만 고민정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세훈 전 시장에겐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이른바 복심으로도 불렸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9월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양천 쪽에 당협위원장을 자진 사퇴하면서 불출마했던 김용태 의원 카드가
등장하고 있네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뭐 면접도 거론이 안 돼요? 받고 예. 거론이 되는데 김용태 의원이 뭐 구로 아니라 어디도 난 나가겠다. 당이 하란 대로 다 하겠다. 예.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는데 구로가 김용태 의원이 쉽게 접근하거나 거기서 쉽게 승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양천에서 3선을 하면서 정말 바닥 민심을 다지고 주민들께 깊숙이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정치권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될 거지만 김용태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양천을에서 3선 했는데 위원장 그만두고서 다른 데 험지 가면은 그게 명분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양천도 험지인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요번 선거에서 약간 희한한 그 공천의 패턴이 다른 데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 가면 그거는 다 개혁으로 익스큐즈가 되는 건지 양해가 되는 건지 전 그거를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게 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수기 선임 기자부터 해서 한마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탐 대실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아까 지메됐던 말처럼. 네네. 김영호 네. 공관위원장의 얘기를 패러디한 건데 소탐 대실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거고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경제가 진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마당에 국회에서는 선거 아니면은 뭐 우한 배렴으로 해야 된다 만다 이름 가지고서는 이 코로나 특위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분명히 심판받는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마보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역경에서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용기와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이제 힘들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어른한테 부탁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정치인들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